장하고 뇌가 기능적으로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예민하거나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소화만 잘 되는 음식보다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상담 중에 요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죽만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뭔가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위주로 드시려고 하는데 신경이 예민할 때 이런 죽 같은 음식들, 이런 음식이 괜찮은 걸까요? 네. 속이 편한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죠. 하지만 신경이 지쳐있을 때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하고 뇌가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들은 이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정사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하고 뇌가 전화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거를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장내 환경이 불안정하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내의 미생물 상태가 신경 전달물질 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뇌가 예민하거나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소화만 잘 되는 음식보다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이거는 세로토닌, 즉 기분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인데요. 달걀 노른자, 바나나, 견과류, 두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바나나 한두 개, 달걀 한두 개, 아몬드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이걸 뭐 먹는다고 해서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뇌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꾸준히 공급을 해주면 당연히 자율신경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운 음식, 라면, 매운 라면이나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진한 커피, 카페인,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예민해져 있는 뇌를 더 흥분을 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피로하거나 예민하실 때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이제 드시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더 멍해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좀 따뜻한 성질의 곡물죽이나 가볍게 익힌 채소류, 김치나 된장 같은 그런 발효 음식들은 장내의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고 간접적으로 신경계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유나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바나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속이 편하다고 무조건 죽을 먹기보다는 몸 안의 신경 리듬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사실 속이 편하다는 느낌도 결국 신경계가 이완이 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정되면 속도 저절로 편해져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장을 잘 쉬게 해주면서도 뇌에 필요한 재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식단, 이게 바로 신경이 편한 음식의 기준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내가 오늘 이걸 먹고 나서 편해질 수 있을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경험들 있으실 건데요. 그러한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즘엔 3분 명상, 3분 스트레칭 같은 그런 영상들 많이 보이는데요. 진짜 그렇게 짧은 시간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긴장을 풀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나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는 방식만 익히신다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호흡 조절, 특히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호흡 훈련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배를 부풀렸다 넣는 거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근데 억지로 배를 부풀리려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긴장이 많아지고 호흡이 탁 막히는 느낌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아실 텐데, 안 그래도 긴장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호흡을 할 때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이제 복식호흡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깨가 막 더 올라가고요, 목에는 더 막 힘이 들어가게 돼요. 방금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말씀 들으면서 해봤는데, 맞습니다. 여기
어깨 쪽에 근육이 좀 이렇게 뭉치는 느낌처럼 맞아요. 올라가네요. 맞아요. 굉장히 흔한 반응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배를 내밀고 힘을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 자연스럽게 아랫배 쪽까지 호흡이 내려가는 걸 느끼는 거. 그 감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가슴이 아니라 배 쪽으로 공기가 차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모두 여유 있게 서두르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마치 숨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들이마신다 라는 느낌보다는 들어오게 둔다, 내쉰다 보다는 나가게 놓아준다 라는 느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실제로 한 3분 정도만 집중을 해서 하셔도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도 많이 내려가게 돼요. 온몸에 흐르던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이제 풀리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막 근육이 긴장이 생긴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제 어깨도 저절로 내려가고 얼굴 근육도 부드러워지고요. 이제 호흡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해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이완요법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점진적 근육이완법입니다. 이거는 몸의 각 부위를 차례대로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근육을 조여주면요, 자동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그 후에 근육을 조였던 걸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요, 그 반사작용으로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훨씬 깊은 이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한 부위씩 조였다 풀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주먹같이 이제 손을 쥐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팔꿈치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얼굴, 배, 다리 이런 순서대로 몸의 큰 관절 부분들 있죠? 그거를 한 5초 정도씩 이제 꽉 긴장을 줬다가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완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완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지만 한두 번만 조금씩 해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침대에서 하시면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지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잡념이 들었네? 숨이 고르지 않네 하면서 연습 도중에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중단하고 이러시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좀 딴 데로 흘러가도, 만약 호흡이 좀 불규칙해도, 그럼 괜찮습니다. 그냥 꾸준히 그냥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연습이 반복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상에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고요. 사실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자각하는 건데요. 그리고 3분만이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힘을 살짝 빼주는 것. 이런 활동들을 이제 회의 때나 회의 전이나 뭐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나 심지어 이제 화장실에서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이 훈련법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 호흡법과 이완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명상을 좀 해봐라 라고 권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명상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명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다, 명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명상을 해봤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뭐 가부좌 틀고 조용한 방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그런 막 각 잡힌 정적인 그런 환경보다는 일상 속에서 정말 짧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 씻을 때도요. 손 씻을 때 이제 물이 내려면 물의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물이 닿는 그런 손의 감각들, 그런 작은 감각들에 집중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뭐 지금 들리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에 조금씩 잠깐씩만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감각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인데, 정신이 너무 흩어져 있을 때, 정신이 좀 산란할 때, 어떤 이런 신체 감각이라는 닷, 그 배에서 이제 정박할 때 내리는 닷 있죠? 그럼 닷을 이용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걸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죠. 이 감각을 그냥 느껴본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 일로 후회를 하신다거나,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다거나, 미래 일로 걱정을 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자꾸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미래나 과거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라는 건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 그렇죠. 흘려보내고 자연스럽게 현재로 되돌아오게끔 가져보자, 그런 시간을. 그쵸. 이 말씀인 거네요. 그쵸, 그쵸. 네. 그냥 생각에 잡히지 않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약간 간질거린다. 뭐 아니면 손끝이 좀 찬 느낌이 든다. 어깨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런 걸 그냥 느끼는 거죠. 그 감각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 생각의 파도가 잠깐 멈추는 그런 틈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 속의 어떤 루틴을 명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양치할 때는 양치만, 걸을 때는 딱 걸을 때만, 걸을 때 느껴지는 건 감각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다 먹는 거에만, 그러니까 뭐 맛이라든지, 뭐 이런 촉감,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온전하게. 그것도 사실은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양치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걸으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집중하는 연습이기도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아, 점심에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 점심 생각이 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자율신경도 점차 균형을 되찾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결국 내 안에 반응을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어떤 생각이 들고 있지? 이렇게 자각하는 능력 자체가 신경계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어렵다 하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고 있지? 잠깐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고요함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